지금 하고 있는 게, 책이죠? 국제정세. 어유, 윤정동지 얼굴까지 나왔네. 예, 상관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어가지고요. 가만있어 봐. 그러면은, 집에 오셔서 안정적이네. 그러면 우리, 윤정동지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하시래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서로 아는 사람이고, 주로 양귀수와 함께하는 방영한 투쟁 때, 만난 사람들이에요. 윤정욱 동지 짧게라도 본인 소개.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양규소 우리 동지님하고는 예전에 공공운수노조 비종교 전략 팀에서 같이 좀 했다가 저는 중간에 탈락하고 우리 양규소 국장님은 하셨고, 예. 얼굴 좀 보여주시지. 예. 얼굴 잘생기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못생겨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 민주노동당 아주 평당원이었고요. 김장민 박사도 예전에 조금 알고요. 예. 그러니까 역사 전공했는데 역사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이렇게 공부하고, 예, 이렇게 학습하고 이러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예전에 좀 그렇게 못했어요. 지금, 우리, 소수지만 우리 동지님들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평소 소신이, 협동조합이나 노동조합의 핵심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교육을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운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학습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존경스럽고 존중하고, 저도 미력 하나만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인식을 가고 같이 함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50 조금 넘었고요. 사는 곳은 지금 경기도의 분포와 수원과 의왕의 경계 부분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동지들 만나게 돼서 되게 반갑고요.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반가워. 양규수 동지 짧게 아는 사이라니까 간단하게 인사만 하면 어떨까요? 항상 함께 해왔고, 그리고 공공에서 만난 이후로도 계속 불가합니다. 어려울 때 힘을 줬던 동지고, 저 고공농성 올라갔을 때도 후원금도 보내주고, 그리고 최근에 또 연락해서 소식 듣고 해서 항상 반갑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함께 또 이렇게 학습을 빨리 참여하게 돼가지고 너무나 좋습니다. 정우가 너무 고맙다. 항상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해줘서. 네. 그러면은 우리 시작하고, 오준일 동지 안 왔지만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100년 동안의 국제정세와 한국에 관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부분은 머릿말과 이 서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윤정욱 동지가 새로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미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래서 미국의 형성 과정, 이거를 우리가 살필 겁니다. 두 번째는 미국은 왜 제국주의국가가 되었나? 이런 역사적인 것, 그 다음에 지형적인 것, 그죠? 이런 것들을 살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제국주의가 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 실제로 제국주의를 되려고 했고 미국은 성공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제국주의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른 제국주의 국가의 경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질문은 미국이 향후에도 이제 이런 패권 국가죠. 제국주의국가로 남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채택할 것인가. 그래서 과거의 전략도 있지만 이번에는 이제 주로 중국이죠. 중국과 관련돼서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은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한 100년 후에 혹은 200년 후에도 미국이 이러한 그 강대국, 유일한 강대국, 패권국가죠? 남을 것인가를 여러 사례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최근에 했던 건 미국이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이죠. 주로 겪었던 것들이 이제 전쟁했던 게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데 프랑스하고도 전쟁을 했어요. 주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프랑스하고 전쟁한 이유는 영국과의 독립전쟁 때 프랑스가 미국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프랑스에 고맙고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 영국과의 전쟁에서 미국이 독립한 이후에 프랑스가 미국을 만만하게 봤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해상에서 한번 간단한 전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게 전쟁한 게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스페인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한다면 미국과 영국이 대결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과 영국이 대결전을 실제로 서로 준비해 왔어요. 나중에 우리 전쟁 계획에서 자세히 보는데, 그런데 이 미국과 영국이 적대 국가였는데 미국과 영국이 협력하게 되는 게 있죠. 바로 그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었고, 특히 2차 대전에 히틀러죠. 히틀러가 되면서 공동의 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제국주의 경쟁 국가인 영국과 전쟁을 하지 않고도 양차 대전을 거쳐서 영국을 도와줌으로써 영국의 제국주의 패권을 극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데 그 미국이 프랑스와 영국, 그죠? 와 두 국가와 전면전이죠. 전면전을 안 하고도 이들을 굴복시켰죠. 굴복시켰는데 가장 이게 결정적인 게 물론 양차대전을 통해서 미국과 영국을 많이 지원했지만 그 이후에 했던 건 바로 수에즈 운하 전쟁이에요. 수에즈 운하 전쟁. 이 전쟁에서 영국이 이집트가 국유한 수에즈 운하를 가져가기 위해서 수에즈를 점령하고 싶었는데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못 일으키니까 이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집트죠. 이집트와 적대 국가인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사주합니다. 사주해서 네가 수에즈 운하 가서 점령을 하면 이집트와 싸우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그 대가로 프랑스로부터 핵무기죠. 핵무기 기술을 전수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핵실험 없이 핵무장이 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의 3개국이 이집트를 공격을 했죠. 근데 이집트의 우방이 누구였냐면 소련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했죠. 근데 미국도 반발했어요. 미국은 왜 반발했냐면 2차 대전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영국과 프랑스를 우리가 지켜줬는데 니들이 이집트를 계속해서 지배하려고 나를 속이고, 그러니까 미국한테 전혀 통보하지 않았어요. 나를 속이고 니들끼리 해서 한다. 좋아. 그럼 알아서 왜 니들끼리 해. 그래서 소련이 이 전쟁을 지원하고 심지어 군사적으로 프랑스와 영국을 압박을 했는데 미국이 니들이 알아서 해라. 소련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되게 난처해졌죠. 왜냐하면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소련의 군사력이 훨씬 월등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배를 침몰시켜서 수에즈 운하를 폐쇄시켜요. 폐쇄시켜.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특히 영국이 해외의 자원 의존도가 많았는데 경제적 타격이 엄청나면서 수상이 사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소련의 압박이, 그래서 미국한테 SAS를 치겠죠. 영국과 프랑스가. 그래서 미국이 두 번 다시는 내 허락 없이 움직이지 말라. 요구를 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그거를 승인합니다. 그래서 국제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
절대로 이제 앞으로는 미국에 도전하지 않겠다. 그죠?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무릎을 꿇고 대신 이제 미국은 소련에게 이제 그 정도 하고 우리 멈추자. 이렇게 되는 과정. 내가 하고 싶은 뭐 뭐냐면 미국은 스페인 그리고 일본 이런 나라 독일과 전면전을 해서 강대국이 됐는데 영국과 프랑스하고 전면전을 안 하고 강대국이 된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른 제국주의 국가를 어떻게 굴복시켰는지. 그 다음에 제국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미국의 경쟁국인 소련이죠. 소련이 있었고 이 소련을 양차 대전에 소련과 이러한 경쟁 관계에 있었고 결국은 하지만 이 체제 변화죠. 체제 변화, 체제 전환이라고 하죠. 그들은 체제 전환에 성공함으로써 미국이 유일한 강대국이 됐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 이제 박건영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2차 대전 이후에는 소련이 미국과 영국의 공동의 적이 되었다. 결국 20세기 이후 영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영국은 서서히 힘을 잃었기 때문에 미국은 전쟁 없이 영국의 제국주의 지위를 계승할 수 있었다. 미국은 주 영국으로부터 유럽의 균형 전략을 전수받았고 소련 역시 러시아 때부터 유럽의 균형 전략에 익숙하였다.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미국과 소련은 물리적 균형 속에서 반세기 동안 직접적인 충돌 없이 지내왔다. 하지만 소련 붕괴 이후 사실상 강세대를 구가하고 있는 미국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역사상 중국의 동등한 균형자로 인정한 경험이 없다. 미국이 중국을 과소평가하고 자신의 강국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면 양국 사이의 무력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된 거고 여기서 나오는 균형 전략은 국제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균형 전략. 그 동맹 전략을 통해서 세력 간 균형 정책을 취하면 압도적인 우세가 없더라도 세계적 지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이게 바로 영국이에요. 여러분, 영국이 물론 그 유럽에서 강대국이지만 영국이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러시아를 완전히 압도할 만큼의 강대국은 아니죠. 그런데 영국이 그 유럽을 사실상 지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영국의 전략은 뭐냐면 첫 번째, 자, 섬이죠, 섬. 서민 영국이죠. 서민 영국은 그죠? 자국 안에서만 있으면 그죠? 방어에 유리하다. 그래서 다른 유럽을 전체를 지배할 생각을 안 한다. 유럽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섬에만 있으면 우리는 방어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딱 영국을 지키고 있는 거지.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이나 영국이 점령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유럽에서 강대국이 출현하는 것을 막는다. 어떻게 막어? 이러한 강대국을 걱정하는 국가들과 연맹을 맺는 방법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프랑스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 프랑스가 너무 강하면 영국은 러시아나 독일, 프레시아하고 손을 잡아요. 그죠? 그래서 나폴레옹을 굴복시켰죠?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이 너무 힘을 강하면 당연히 또 히틀러도 굴복시켰죠. 동맹 전략을 통해서 히틀러도 굴복시켰고. 이런 거를 해요. 그리고 이게 유럽, 나중에 우리 나오는데 유럽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어제 적이었는데 오늘은 동지가 되고 그래요. 나라들이. 다 이게 뭐냐면 균형 전략. 강대국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랑스하고 손잡았다, 독일하고 손잡았다, 러시아하고 손잡았다. 이거를 맺는 거, 이걸 균형이라고 그래요. 균형. 동맹을 통해 강대국의 부상을 막는다. 이걸 집단안보 체제예요. 집단안보 체제. 그죠? 약간 세력이 비슷비슷해도 한 놈을 왕따시킨 다음에 그 놈을 공격하면 되죠. 소련이 강하지만 어때요? 나토죠? 나토를 통해 소련을 포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영국, 독일, 프랑스가 혼자서는 소련을 감당할 수 없지만 이런 나토를 통해서는 소련을 포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균형 전략이라는 게 유럽의 기본 전략이고, 그래서 미국이 바로 영국으로부터 이런 균형 전략을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은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식민지 모국인 영국한테 전수를 받았고, 영국이나 유럽은 멀리 가면 로마죠. 로마 제국. 그죠? 그 전에 가면 또 그리스의 도시국가가 있죠. 도시국가. 이런 데서 균형 전략, 그리고 이제 그랜드 스트레지라고 그래요. 대전략, 그랜드 스트레지, 그죠? 그다음에 세계 전략, 이런 것들이 그리스나 로마나 그 앞에는 스페인도 있었겠죠. 이런 나라들 이런 전략을 했던 것들이 미국이 인수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미국이 소련이 강력하지만 완전히 소련을 압도할 수는 없죠. 근데 바로 나토를 통해서 유럽과 미국이 집단안보 체제로 소련을 견제를 한 거죠. 소련 역시 어땠어요? 사실은 러시아였는데 러시아가 소련이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죠. 몇 개인가? 14개인가? 몇 개 나라죠. 그죠? 소련도 연방이죠. 연방. 그래서 동유럽까지 포함해서 바로 집단안보 체제로 그 유럽과 미국에 대항하면서 이런 균형이죠. 이 균형 속에 이 약소국의 대리전쟁은 있었지만 전면전, 미국과 소련의 전면전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했는데 미국과 소련의 전면전이 없었던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무기에서는 핵무기 때문에 전부 다 죽죠. 그 다음에 외교에서는 유엔 때문에 국제연합 때문에 전면전. 왜 국제연합에 전면전이 없어요? 5개의 강대국이 거부권이죠. 거부권을 갖고, 즉 만장일치죠. 만장일치로 세계를 운영해 온 거야. 유엔에서. 그잖아요. 5개 중에 어느 한 나라가 거부하면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운영해 왔어.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어렵지. 상대방을 존중해 주니까. 그죠? 이렇게 돼서 이 전면전이 없었다는 거죠. 이 핵무기라는 이 군사적인 측면, 그 다음에 외교라는 측면,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전면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련 붕괴 이후에 미국이 완전히 단극체제죠. 그래서 소련 붕괴 이후에 지난번 했는데 소련 붕괴 이후에 미국이 깡패를 처치해야 되니까 경찰 역할이죠. 경찰 역할을 위해 뭘 만들었다? 깡패를 만들었죠. 악의 축. 깡패. 주로 중동 국가죠. 중동 전쟁을 많이 했죠. 이 사이에 중동 전쟁에 한눈을 파는 사이에 러시아와 중국이 부상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국이 아차, 우리 실수했다. 큰 깡패를 놔두고 우리 작은 깡패하고 놀았네? 이제부터 큰 깡패하고 놀아야 되지. 특히 중국하고 놀아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미국과 중국의 외교 전략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의 외교 전략이 충돌. 그리고 외교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보다 줄어들었다. 그럼 그 이유를 한번 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미국 입장에선 중국이죠? 그렇지. 중국이 세계에 나온, 그죠? 19세기죠? 19세기 이후 어때요? 그냥 덩치만 큰, 그죠? 덩치만 큰 약소국이었잖아요. 유럽에서 다 나눠 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력한 중국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야. 경험하지 못해서 옛날 생각만 하는 거지. 힘없는 중국만. 그래서 중국을 과소평가한다는 거야. 야, 옛날에 우리 유럽이 다 나눠 먹었는데, 이제 니들이 커봤자 얼마나 크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과소평가하고, 자, 중국 입장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중국은 무슨 문제가 있냐? 그냥 빨리빨리 얘기하면 중화사상에 문제가 있어요. 중국은 역사상 항상 지역에서 최강자죠? 최강자이므로, 그죠? 대등한 나라와 외교 전략을 다툰 적이 없어. 그래서 대등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이 동맹 전략을 한 적이 없어. 동맹 전략 경험이 전무하다. 그러잖아요. 뭐 누구랑 동맹할 필요가 뭐가 있어.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센 나라인데. 그래서 중국의 외교관은 뭐냐면 중국이 뭐 쉽게 얘기해 왕초고 나머진 다 쫄개들이야. 중국 입장에서는. 다 그렇게 살아왔죠. 수천 년 동안. 그래서 중국은 대등한 나라들과 균형 전략이죠. 균형 전략을 펼친 바가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자신의 힘만 믿고 중화사상이죠. 중화사상을 세계에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최고였는데, 감히 최고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바로 세계의 중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가장 강대국인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사실상 중국에 지금 의존하고 있죠. 미국까지 꺾을 수 있다는 건가. 꺾을 수 있다. 꺾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길 수 있다. 왜 중화사상이라는 거잖아요. 조선이나 뭐 다 조공만 한 거 아니야. 대등한 외교관계를 한 적도 없고 다 불평등한 외교관계만 중국이 역사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하는 대등한 외교관계를 한 적이 없어, 중국은요. 그래서 세계에서도 그렇게 입장을 해서 그래서 강압 외교죠. 이건 최근에 전랑이 외교라고 그래요. 전랑이 승량인데 승량이 외교가 되게 거칠면서 거칠고 강압적이라는 거죠. 그죠? 최근에 나온 거 보면은 일본의 다카이치죠. 다카이치 총리, 여자 총리죠. 다카이치가 대만 개입을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나라에 어디 총영사가 중국 외교관이 목을 자른다 그랬어요. 목을 친다. 목을 자른다. 설사 그렇다 하도 외교관이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죠. 목을 자른다. 이렇게 아주 과격한 언사를 해요. 또 대사관 공식 홈페이지에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지만 다카이치를 대놓고 조롱하는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물론 일본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상대방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유럽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전쟁 중이라도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동등하게 그죠? 동등하게 이렇게 외교 전술이죠. 외교적인 수단
수완이죠. 이것이 이제 발달되는데 중국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왜? 자기가 항상 동아시아에서 최고였으니까. 바로 이게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역사적 경험 때문에 양국이 서로 무시를 하면 무력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만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중국과 미국이 전면전 안 하겠죠, 당연히. 안 하겠지만 대만 전쟁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할 것처럼 전쟁을 안 하더라도 전쟁을 할 것처럼 서로 기세등등하게 붙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열전, 전쟁할 것처럼 하는 거니까 이러한 열전에 주변국의 피해가 심하죠. 어떤 피해? 줄서기를 강요하는 거죠. 미국이 당장 그러잖아요. 너 중국에 줄 설 거냐? 미국에 줄 설 거냐? 이렇게 줄서기. 중국도 마찬가지고 사드 때 그 중국이 많은 보복을 했죠. 이런 현재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윤정욱 동지 혹시 보이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윤정욱 동지가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한계남 동지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되나 보다, 윤정욱 동지.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 반면